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라크 내 무장단체인 이슬라믹 레지스턴스가 현지 시간으로 2일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등을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전투기를 띄워 텔아비브의 2지점, 남부 도시인 브엘셰바의 1지점에 3차례 공격을 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이버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30% 넘게 늘어난 4,39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2.9% 증가한 것으로 네이버는 그 배경이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 등 주요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비둘기적이었던 5월 FOMC 결과와 더불어서 미국 고용 지표가 둔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1,36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워낙 강세 수혜 업종인 조선과 철강, 증권업종 섹터의 움직임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꿈의 수익률이죠. 1000%의 수익률을 향한 그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호의 텐베거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시장 흐름부터 짚어봐야겠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날 연준이 예상보다 비둘기파에 가까운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시장의 안도감이 확산됐기 때문인데요. 연준이 양적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국채 금리가 계속 하락세를 이어간 점 역시 증시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다음 실적 이슈를 보자면요. 먼저 퀄컴이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전하면서 9.7%가량 뛰어 올라줬고요. 또 애플은 올 1분기 아이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5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장중에는 2%, 시간의 거래에서는 6%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그것도 잠시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코스닥이 하락 전환하는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피, 오늘은 0.15%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268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봐야겠죠. 전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수 우위 보였는데요.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추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한 코스닥, 오늘은 0.05% 약보합권에 흘러가고 있고요. 867선 흘러가면서 870선 밑에서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2거래일 연속 나홀로 사자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기관이 가세한 모습입니다. 외국인만이 나홀로 480억 원어치 매물 팔아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 과연 내 포트를 어떻게 꾸려갈지 참 고민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저희 종목 상담 활짝 열어놨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또는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3가지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또 상담은 순차적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너무 늦게 신청을 주시면 방송 중에 진행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홈런을 날려드릴 정호의 텐베거, 지금도 바로 김선현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소각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했던 이 중동 리스크가요. 오늘 이라크 무장단체의 미사일 공격으로 다시 좀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 불을 뿜었던 미증시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좀 다소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 것도 이 영향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스라엘 수도를 공격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안 나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지만 뭐 국내 증시 상황 보면은 최근 들어서 움직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오늘도 뭐 외인 기관들 많지는 않지만 매수가 잡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닥 포인트부터 해서도 들어오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수급 자체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보면은 충분하게 조금 외인과 기관들의 움직임 자체가 꾸준하게 더 들어와 주면서요. 저는 오히려 시장이 바닥을 확인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좀 체크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외인 기관 수급 상황은 나쁘지 않다는 거. 자, 그렇다면은 현재의 상황에서 봤을 때 코스피 지수 상황에서 뭐 오늘 뭐 시가 대비해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충분하게 다시 되돌림 자체가 나올 수 있고, 기관들도 현재 보면은 2,800포인트까지는 빨리 간다, 5월 안에 간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지금 현재 뭐 여러 얘기가 나와요. 금리 인하에 대한 포인트 현재 가장 확실시되는 시점은 올해 한 번에 11월이에요. 뭐 6월 아니고요, 7월 아니고요, 9월 아니에요. 11월에 할 것 같은데 그때 맞춰서 또 그 전부터 해가지고 또 더 많은 뭐 기대감이 좀 수그러드는 거 아닌가 싶지만서도 제가 계속 보는 포인트가 하나잖아요. 삼성전자, 엔비디아 이슈 맞춰가지고 삼성이 붐업하고 하이닉스 같이 가지고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국내 IT주들 전반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거, 그거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괜찮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하나 보자면 탐욕 공포지수 봤을 때 어제 40포인트였어요. 44까지 올라가다가 40 갔다가 36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40포인트 이하, 40 초반 이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하기 정말 좋다고 말씀드려요. 30 이하는 금융 위기로 가는 자리예요. 문제 없어요, 시장. 오히려 좋은 시기라는 거. 잠깐 금리 인하 시점 자체가 뒤로 밀리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은 바로 연준에서 뭐예요? 달래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괜찮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 시점 국내 증시 안 빠지는 걸 보아하니 다시 한번 올라갈 그림이 나올 테니까요. 차분하게 기다려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외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자체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장 반등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점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이 새롭게 떠올랐을지 많이 궁금하시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 김선유 전문가께서 장 전에, 개장하기 이전에 무려 5가지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코아시아 CM, 이렌시스, 에이텀, CNG 하이테크, 그리고 D&D 파마텍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도 역시 슈팅 종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이전 관심주였죠. 알맥. 그 당시에도 굉장한 시세 본체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최대 28% 이상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한가 터치에 현재 지금 이 시각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이 관심주였죠. 에이텀. 오늘 시가 대비 최대 5.6%의 슈팅 보여주고 있고요. D&D 파마텍은 무려 10% 이상 두 자릿수 상승률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정말 높은 이런 슈팅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참 기대가 많이 되네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레이저셀도 오늘도 잘 가요. 어제 이제 상한가 잠겼고 오늘도 가니까 요건 상황 보시고 잘 홀딩하시면 되고요. 레이저셀은요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2개 봐드릴게요. YCKM 같은 경우가 오늘 시가로 뜨는 모습이었는데요. 신고가 패턴을 보고서 대응을 좀 하고 있는데 주가는 좀 잘 가고 있거든요. 잘 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지 않나. 이게 전체 차트예요. 여기서 지금 현재 요 박스 자리에 놓여 있는데요. 여기서 돌파하는 거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오늘 대응은 어제 들어가는 모습도 나쁘진 않았지만 오늘 빠지는 게 살짝 좀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신규 조건 절대 안 되고 보유자분들은 혹여나 말씀드리는 가격대만 체크해 드릴게요. 얼마 깨지면 꼭 나오셔야 되냐면 여기 자리대에 31,500원 말씀드릴게요. 31,500원짜리 이탈하면은 이거는 수익 보고 나오셔야 돼요.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이제는 꼭 정리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슈는 아래 나오는 대로 폴리머 이슈, 유리코팅제, 유리기판 이슈 있으니까 같이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상장했었던 이 D&D 파마텍인데 일봉 상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어제 또 시가 대비 쫙 밀렸지만서도 항상 그렇지만
이슈가 있어요. 비만 치료제 이슈에다가 요즘 약간 그래도 파미셀이나 뭐 덕산테코피아 이쪽 계열 많이 움직이잖아요. 비만 치료제가. 그런데 상장하고 이틀의 움직임에서 나름 그 이슈가 껴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요거 좀 아쉽다.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해서 오늘 올려드렸고요. 분봉상으로 보면은 아침에 움직임이 바로 나와주면서 그래도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물론 이제 빠지는 모습이 좀 나와주면서요. 시가 아래 정도까지 거의 시가 부분까지 내려온 모습이지만 장중에 또 좋은 수익이 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한 번 더 되돌림 반등이 나올 것 같은 분봉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조금은 돌려 세울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혹시나 매수했는데 못 파셨다 싶으시면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셨다가 반등 나오고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오른 종목들이 좀 많은데 짧게 요 종목까지만 오늘은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심주까지 리뷰해봤는데요. 김선유 전문가의 장전 관심주는 저희가 개장 전부터 미리미리 5종목씩 저희가 꼽아드리니까요. 5월 시장을 주도할 유망주를 매일 아침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도 투자 고민 가득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이 3가지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순차적으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종목들이죠. 김선유 전문가의 수익률 베스트 탑 10,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 베스트 10 살펴보고 왔는데요. 오늘의 좀 특징을 보자면 일단 시총 상위단에서 그동안에 이제 좀 대장주들, 반도체 대장주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반면에 저PBR, 자동차주들은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 관측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앞서서 만나본 종목들 중에서요. 특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상위주 봐드리고요. 좀 이따가 작은 것도 같이 봐드릴 건데 오늘 보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움직임은 그런대로 좀 그래도 잘 버티면서 가요. 추세상으로는 상승 분위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자동차 쪽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자동차 쪽을 먼저 좀 봐드릴게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 1.6% 빠지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은 현재 3%대 이거 꽤나 급락이거든요. 뭐 이슈라고 할 건 없지만 뭐 딱히 뭐 큰 건 아니지만 뭐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꼬임이 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에 매수로 좀 땡겨 들어왔었던 이 기관들의 흐름 자체가 기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매도세가 또 안 되네. 다 됐다. 자,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게 그저께부터 해서 화요일부터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은 외인까지 좀 가세가 되는 모습이라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거는 우선은 나쁘진 않아요. 장기 패턴으로는 나쁘진 않은데 단기상으로는 이 매도세 자체가 조금 유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잘 기억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현대도 약간 조금 이런 좀 패턴 포인트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자, 현대 같은 경우는 수급상은 나쁘진 않거든요. 전체적인 수급상에서 봤을 때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꼬여있지는 않아요. 꼬여있지는 않고요. 그래도 매수세가 좀 잡히는 모습은 포착은 좀 돼요. 근데 이전과는 좀 다르게 매수세가 좀 줄어든 듯한 모습은 좀 포착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뭔가 기관들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흐름상으로는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현대기아차의 움직임이 우선은 단기 급등 나오고 박스권 상단까지 와서 뚫지 못하고 떨어졌다는 것은 조금 현대차 입장에서 봤을 때, 차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혹여나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비중이 너무 크다 싶으시면은 수익 중이시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은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아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자동차 쪽을 유심히 제가 요 며칠 계속 보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겠다 정도. 그래도 나는 에이 몰라 가져갈래 하시면은 끝까지 연말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기업 그 밸류업 정부 정책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나왔잖아요. 근데 딱 꺼내놨는데 에이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혁신적이라든가 뭐 획기적인 게 자체가 없었어요. 거기에 중심으로 현대나 기아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약간 애매하다 보니까 그럼 지금 뭘 기다려야 되냐면 현대나 기아가 자체적으로 뭔가 끄집어내는. 애플 시간으로도 급등 나왔죠. 뭐예요? 뭐한대요? 1,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시킬 거란 말이에요. 1,100억 달러 감이 안 오시죠? 150조 원 정도가 돼요. 150조 원 정도. 현대차 시총이 얼마냐면요. 52조예요. 52조. 현대차 시총이. 그러니까 현대차 현재 시총 기준으로 현대차 3개를 모든 주식을 살 만큼의 비용을 가지고 애플은 자사주 매입을 한 다음에 소각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정도 파워풀한 게 나오지 않는 이상 뭔가가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약간은 마음에 안 든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시 IT로 돌아와서 그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분위기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자면은 그나마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니까 걱정하실 건 전혀 없고 IT주들은 계속 어떻게 해요?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조정 시 매수 대응 전략.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에도 현 시점의 매수도 나쁘지 않아요. 큰 그림 보시고 대응하시고 나중에 추후 보시면은 현재 가격대가 굉장히 좋은 가격대였구나. 물론 제가 이때도 말씀드리고 그 전에 8월에도 말씀 좀 드렸었지만 지금 자리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삼성전자를 더 살까 고민하셨다면은 나름 제가 볼 때는 빅 찬스 중에 하나니까 삼성전자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모비스 그리고 기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팔아야 할까 고민 지금도 많이 되시죠?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상담창구 아직까지 활짝 열어놨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전화번호 023153-2642번 또는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오의 텐백원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에 앞서서요.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개인정보 절대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상담 저희 전화 연결로 한번 도와드릴 텐데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STS 엔진이고요. 네, STS 엔진이고요. 12,500원, 예, 12,500원에 20%요. 네, 12,500원에 20%. 지금 이 시각에 13,400원 선에 거래 중이라서 수익 구간이시긴 한데 지난주 수요일에 보니까 15,700원을 터치했다가 일주일 새에 급락이 나왔네요. 네. 네, 속이 많이 쓰리실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 처방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왜 안 파셨어요? 그때 15,600원에 절반 팔고 절반을 남겨놨는데 예,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이걸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지 아니면 추가 무사를 조금 해도 될지. 다 파시지 좀 아쉽다, 그죠?
아마 차트 잘 보시는 것 같은데 조금 욕심내셨다가 더 갈까 싶어서만 나눴는데 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보니까요. 네. 나머지 절반 파신 거는 정말 잘 파셨어요. 다 꼭지 자리잖아요. 전 차트 자리가. 네. 그러니까 사실 15,000원 넘어가는 자리부터 되게 위험한 자리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매도는 잘 하셨는데 나머지 절반이라. 근데 바닥 자리 지키는 게 우선은 그 매수하셨던 자리 있죠? 네네. 그 자리가 또 바닥 인식 자리라서 네. 거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그럼 최악인 경우는 일단, 그러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켜야 될 라인들을 우선 최근 자리도 좀 한번 깼고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네. 다른 종목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럴까요? 그럼 지금 정리하면 반등이 되나요? 나와도 잠깐 살짝 나왔다 다시 떨어질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반등 나온다 치더라도 14,000원대 보이긴 하는데 그거 기다릴 바에는 그냥 수거하신 다음에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다른 걸로 수익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종목 잘 보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네. 14,000원대까지 있다가 그 가격대 매도를 하라 말씀이시죠? 근데 굳이 그게 크게 의미 없을 수익률이라 그래봤자 몇 %인데 그거 네. 마음 졸이시면서 기다릴 바에 네. 정리하시고 잠깐 주말 리프레시 하셨다가 다음 주에 종목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네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저는 매도 의견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전화로 저희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LG화학이요. 아, LG화학이요. 매수가와 보유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55만 8천 원에 한 59% 돼요. 네, 55만 8천 원에 59%. 네, 작년쯤에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좀 고점에서 들어가셨어요. 한 번에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면 좀 분할 매수를 하신 걸까요? 저기 22년 23년도인가 22년도인가 모르겠는데요. 네네. 23년도 고점 찍고 내려올 때 네, 그러면 저희 그때- 전문가님께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 처방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님, 네네. 사고서 안녕하세요.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먼저 산 거는 올라갔는데 제가 주식 시작한 지 처음이라 네. 안 팔았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내려오니까 음. 뭐 한 78만 원 정도에서 내려오니까 아하. 제가 이제 63만 원 정도에서 조금 많이 매수를 했고요. 아, 내려올 때.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멈췄어야 되는데 계속 매수를 했어요. 그러셨구나. 갖고 이번에 40만 원 밑으로 올 때 조금밖에 매수를 못했어요. 너무 비중이 높아서요. 그러네요. 그래서 40만. 제가 지금 선생님께 상담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네. 현재 40만 원 정도에 네. 제가 조금 여유 자금이 조금 있으니까 네. 더 매수를 해도 되는지 괜찮을까? 선생님 의견을 좀 듣고 오케이. 싶어서 알겠어요. 상담 드렸어요. 그럼 지금 이거 LG화학으로 2년째 고생하고 계신 거네요. 어쩌다 보니까. 네. 거의 3년째인가 만으로. 그죠? 네. 그래서 저는 한 26년도, 27년도까지는 가지고 가도 되거든요. 26, 27. 네. 보통 방송에서 네. 27년도까지 가면은 그 2차 전지는 괜찮다고 그렇게 들어서 그냥 네. 이거 묻어놓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37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도 네. 이게 금액이 제가 좀 커서 무서워서 더 못 샀거든요. 근데 27년도까지 누가 얘기했어요? 너무 무책임하다, 솔직히. 아, 그래요? 3년 뒤인데. 그때 나도 되면은 그렇게- 전기차가 이제 시중에 많이 다닐 수 있는 시기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이게 자 우리 시청자님, 솔직히 나도 인간인지라 27년 그냥 종목 상담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 대충한 느낌인데 아니, 27년까지. 선생님, 상담은 처음 받아보는 건데요. 네. 이제 전기차 그 소요가 알아요. 네. 그때 되면은
많이 된다고 그래서 시청자님, 그때까지 되면은 좀 제가 이제 조금 이익도 챙길 수 있겠지 네. 싶어서 그냥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이렇게 50만 원 밑으로 제가 58만 원이 제가 볼 때 최저점이었거든요. 네. 58만 원 밑으로 오니까 제가 자꾸 사서 이렇게 금액이 오케이. 자, 시청자님. 많아졌어요. 네네. 이제 저도 얘기해야 돼요, 시간이. 네네. 저도 이제 발언 기회를 좀 주세요. 네네. 죄송해요. 그렇죠? 자, 우선은 LG화학을 누군지 모르겠지만 2027년까지 갖고 있으면 무조건 수익은 날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3년 뒤예요, 지금부터. 3년 뒤예요. 네네. 27년이 아니라요. 올해예요, 올해. 올해 연말이요. 네. 무슨 27년까지 이걸 계속 기다리고 있어. 올해 연말 안에 수익 보고 나오고 딴 거 해야죠. 네? 자, 네. 지금 단가를 낮추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네. 40만 원 아래 사시는 한 것도 53만 5천 원까지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 알겠어요. 53만 원대까지. 네. 자, 근데 시청자 보세요. 단가 55만 원이시잖아요. 네. 53만 원대로 낮춘다고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께 여쭤보려고. 네, 그러니까 나 말 좀 할게요. 자, 그래서 LG화학은 더 손대지 마세요. 비중 충분해요. 네. 혹여나 그냥 기분상 맞추시려면 비중 60%만 채우세요. 1%만 그냥 기분상 맞추고 네. 가시고 2027년까지 뭐 가면 누구나 안 갈 종목이었어. 2027년 되면요 시장이 3,500, 4,000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너무 무책임하고 연말 보셔야 되는데 자 LG화학은 기본적으로 제가 왜 문제가 없다 말씀드리냐면 실적을 좀 체크해 볼게요. 자 많이 주저앉았었지만 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매출 자체는 살아있고 특히나 올해 상반기나 올 하반기가 피크예요. 내년부터 더 커지거든요. 근데 시장은 이천리주나 뭐 LG 엔솔도 그렇지만 화학주들이 먼저 소비적으로 봤을 때도 살아나는 모습이 올 하반기부터 경기에 대한 부분이 같이 돌아가요. 경기 침체 부분이 벗어날 수 있다고. 왜요? 금리 인하 이슈 같이 나오니까. 그러면 2027년까지 보기엔 솔직히 너무 힘들고 올해 연말까지 해서 우선은 1차적으로 올라올 가격대가 얼마냐면 50만 원대 이상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럼 시청자님께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50만 원대 이상에서 매수가 근처까지 막 오려고 할 거예요. 그럼 그때 보고서 정리를 하시고 저는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겁다고요. LG화학이 1년, 2년, 3년 기다려가지고 매수가 가면은 수익률이 안 나고 똔똔?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80만 원 이상 갈 줄 알고 기다리려고. 80만 원 갈 수 있겠죠. 근데 LG화학 80만 원 가서 수익률 지금부터 2배로 가는 것보다 다른 종목 가는 게 훨씬 많다고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LG화학 좋은데 이걸 가지고 초장기로 투자해가지고 수익 보시는 건 좋은데 차라리 이것보다는 삼성전자가 나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더 빨리 갈 거예요. 네. 속도 자체가 다르다고요.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그래서 같아요. 말씀드리는 건 LG화학 다 좋은데 올라오면은 정리하시고 차라리 IT 쪽에 삼성전자는 혹시 포트에 있으세요? 네, 조금요. 조금 이거랑 비중이 달라요. 바뀌어야 돼요. 삼성전자가 60%여야 되고요. 네, LG화학이 조금이어야 돼요. 이 포지션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올라오면 정리하시고 못 해가지고. 네, 올라올 거예요. 올해 안으로 무조건. 선생님 그럼 56만 원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올라와요. 올해 안으로도 올 거예요. 27년은 무슨 27년이 올해 안으로 올 거니까 기다렸다가 정리하시고 IT 쪽 대장으로 갈아타셔야 돼요. 네네. 잘 꼭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셔야 돼요. 농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상담도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오늘 전화 상담이 참 많은데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휴메딕스요. 휴메딕스 매수가랑 예. 보유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6,000원에 10%요. 네, 36,000원에 10%, 최근에 급등 나온 종목이네요. 저희 전문가님께 바로 처방 들어볼게요. 예, 시장님 예. 잘 계셨어요? 예, 잘 있어요. 예. 제가 팔았어요. 아, 어떤가요?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번에 저 선생님한테 여쭤보던 거 팔았어요. 오늘 아침에 팔았어요. 반등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반등 나온다 그러는데 그게 분할이 돼가지고 실적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소이사 팔아버렸어요. 4월 25일 날 급등 나오는 거 좀 보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 그걸 또 다시 살까요, 그러면? 아니요. 잠깐만, 아니요. 아니, 회사 좋은데 예. 파신 것도 바로 하지 마시고. 그래도 예, 조금. 제가 반등 나온다 해서 그러고 나서 바로 반등 나왔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정리 잘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오늘 거 다시 봐요. 오늘 거 휴메딕스시잖아요. 예. 자, 휴메딕스는 이거는 보자. 나쁘진 않은데 요거 목표가 얼마실까요? 4만 원 가면 42,000원이나 4만 원 가면 좋죠. 뭐. 4만 원, 42,000원 갈 예. 수 있을까 볼게요. 예. 우선은 요거 보시면 이 자리 TV 한번 보고 계시죠? 예. 여기 작년 10월, 11월, 12월 자리가 핵심인데 여기에 고점 박스 자리가 지금 오늘 현재가예요. 예. 여기 자리 가격적으로 36,000원대거든요. 예. 36,000원대를 돌파하는 게 오늘 오후장이나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 날부터 우리 또 시장이니까 화요일 날에서 올라가는 게 나오면서 37,000원대 이상 가는 게 나와줘야 예. 이게 생각하셨던 가격까지는 갈 수 있어요. 예. 그게 아니고 여기서 못 올려 치잖아요. 오늘 오후나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에 못 올려 치면 이거 다시 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자리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자리예요. 예.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36,000원대 매수하시는 거는 나쁘진 않았는데 약간 조금은 더 보셨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모험성이 조금 강해요. 근데 예. 뭐 추세도 그렇고 뭐 수급 상황도 그렇고 문제되는 건 없어 보여서 우선은 오늘 가져가시다가 오후장에 안 빠지고 이 종목 잘 올라가면은 다음 주에 연락 다시 한 번만 주세요. 예. 봐야 될것 사실은 같아요, 다음 주에. 작년 11월 달에 샀어요. 작년 11월? 예. 그러면 이번에 올라올 때 예. 똑같아요.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장이나 다음 주 화요일쯤에 반등 안 나오면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떨어지면. 그때는 꼭 보시고 혹여나 제가 짚어드리는 것은 뭐 매수가보다도 조심하셔야 될 가격대가 잠시만요. 예. 35,000원짜리긴 한데 35,000원짜리 이탈하면은 사실 피하긴 해야 돼요. 근데 고민되실 거예요. 36,000원이라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되게 애매하네. 그럼 오늘 매도 해볼까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 오늘 오후장까지 봐야 돼요. 오후장까지? 오후장 봐야 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반등이든 하락이든 체크해야 돼요. 그래야지 대응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연락을 다시 한번 주셔야 돼요. 예. 선생님 그럼 저 종목 하나 주세요. 오늘. 왜? 종목을 하나 주세요. 종목 달라고요, 선생님? 예. 방송 끝에 종목 나가긴 하는데 그거 보세요. 네. 아니면은 아침에 장전 종목으로 그 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로 단타 치셔도 되고 그거는 편하게 하시면 되고 중요한 종목들은 사실 방송상으로는 제가 공개는 못해요.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 내 명심히 또 하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유쾌한 시청자님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문자로 들어온 이 종목 볼 텐데요. 바로 HLB 테라퓨틱스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저희 지금 10,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이 50%로 좀 높으신데 7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 처방 들어볼게요. 10,000원이시네요. 깨졌는데요. 정리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10,000원대가 1차 저항선이네요. 또 하필. 이야. 그 다음 저항선 자체는
8,500원 근처, 8,500-600원대 근처 자리인데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자, 우선 10,000원이시면 차트가 한참 이미 깨져버렸고 3월 달에 사셨을 때 급등 나왔을 때 왜 정리를 안 하셨는지를 제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다음부터 이런 실수하지 마시라고 잠깐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도 이제 장기 투자도 많이 해보고 단타도 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은요, 이 코리아, 국내 주식은 K 스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방식의 우리나라 방식의 스윙 매매를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요, 급등이 나왔다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요즘의 상황은 연속적으로 급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가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웬만한 이슈 아니고서는. 뭐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빠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반복적인 패턴, 하루 이틀 올라가면은 보통 세 번째는 잘 안 가요.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버텼어요. 오케이. 근데 두 번째도 이렇게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날 시가부터 빠져버리면 여지없이 빠져요. 꼭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가부터 해서 못 올려치고 빠지는 경우들이 흔한데요. 이런 경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꼭 보셔야 될 자리 있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뭐예요? 지지선들의 내용들. 올라치다가 요 라인 자체가 저항선이 되잖아요. 근데 깨버렸죠. 그럼 여기 뭐예요? 파셔야 될 자리예요. 팔아야 될 자리고요. 그 다음 자리 여기가 저항선이 돼요. 이 라인 자체가, 여기 라인이. 이 자리가 또 깨면은 뭐예요? 매도해야 될 자리가 나와요. 그 다음 또 여기가 저항선 또 잡혀요. 골치 아파요.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00원이고요. 여기가 이제 8,600원 정도 돼요. 근처 가격이에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 욕심내시다가 수익을 다 도로 뱉어내신 거예요. 여기서 못 팔았다고 그 돈이 내 돈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수익이 충분하고, 자, 리스크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HLB가 이제 5월 26일이 아니고 16일, 5월 16일 날 자, FDA 이슈 자체가 어떻게 돼요? 소멸이 돼요. 그거 나오고 나면 주가 어떻게 돼요? 다 도로 빠질 거란 말이에요.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수익 실현을 하시든 어떻게든 빨리 정리를 하시든 네, 하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 결론을 내리시고 대응하시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정리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입니다. 저희는 텐베거 종목 알아보기에 앞서서 오늘도 역시 이전 종목들에 한해서 AS 시간 가져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AS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HLB랑 네이버 봐드릴 거고요. 카카오도 같이 봐드릴게요. 자, HLB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가격 있죠? 어제부터 조짐이 좀 이상했어요. 근데 오늘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글도 올려드렸죠? 조심하시라. 오늘도 글 올려드렸습니다. 얼마 조심하시라 말씀드렸어요? 네, 10만 5천원짜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깼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익 실현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10만 5천원 정도 정리하시면 수익은 10% 정도 단기로 여기서부터 난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저 옛날부터 8월부터 사셨던 분들이라면은 대박이 났겠지만, 그분들은 3월 26일 날 매도 사인을 드리고, 그쵸? 드리고 나서 안 돼요, 안 돼요,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말씀드려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익이 10%가 된 거예요. 오늘 만약에 10만 5천원 기준으로 팔면, 맞아요. 있는 그대로 팩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여기 깨는 거. 근데 5월 26일이나 16일이에요. 제 방송에서 26일이라 계속 얘기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 16일이에요. FDA 이슈 자체 소멸되는 거. 최소한 5월 초 전엔 팔아야 돼요. 10일 전엔 팔아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면은 뭐 좋긴 하겠지만 FDA 이슈 자체가 나오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빠질 거예요, 쫙. 그래서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도가 맞지 않나. 뭐 수익만 나면 되는 게 우리 주식이니까. 그래서 더 가져가 보실 분들은 가져가시되, 저는 그냥
여기 선에서 수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의 대응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HLB에 대한 리딩은 방송에서는 이제는 거의 안 할 거다. 수익 먹으면 됐지 뭘.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더 가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 안 쓸 거다. 아셨죠?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를 볼 건데 네이버가 이전에 그 주총장에서 그 대표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실적으로 증명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이 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 추천 드리고 나서 약간 반등이 이렇게 나오다가 다시 빠졌다가 지금 다시 급등이 좀 나왔어요. 참고하시면 되는데 아마 오늘 현재가 정도가 뭐 만약에 제가 최초 매수 사인 드렸던 대로 매수하셨으면은 한 4에서 5% 사이 정도 수익이 나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네이버 웹툰 이슈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6월 중에 상장 이슈가 있는데 뭐 약간 밀릴 수도 있고 이게 살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아마 실적도 좋기 때문에 돌려세우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웹툰 이슈와 함께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고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카카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카카오도 오늘 좀 출발이 나쁘지 않았다가 약간 밀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차트를 보면요. 재밌는 좀 모습이 포착이 좀 돼요. 큰 차트, 이 주봉 차트인데 제가 그래도 나름 여러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이 차트의 흐름은 지금 현 시점부터 해서 되돌리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차트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 보시면은 바닥자리 체크를 해볼게요. 이전에 2021년부터 보자면 바닥자리가 계속 낮아지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이 저는 보이거든요. 왜? 네이버가 실적이 잘 나왔고요. 이쪽 IT 인터넷 쪽 관련해서 지금 사실 악질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차트가 예상해 드릴게요. 주봉입니다. 현 차트 상황에서 이 카카오는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라인 잡힐 거고요. 천천히 이런 식으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 이 자리를 뚫고 가는 모습이 나올 거라 지금부터 해서 65,000원까지는 기술적으로는 열어두고 보셔야 될 자리가 돼요. 65,000원 자리가. 65,000원 자리가 어디부터 있냐면은 요 라인이 여기가 또 65,000원 라인이에요. 여기 65,000원에서 7만 원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가 좀 눈에 좀 들어오는데 우선 딱히 뭐 문제되는 건 전혀 없으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매수 대응을 지금부터 하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도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대응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이버도 좋은데 카카오도 보셔야 될 시점이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HLB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까지 저희 AS 받아봤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텐베거 메이킹 시작해 봐야겠죠. 우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이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양대 지수가 모두 빨간불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오후장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네. 오늘 오후장도 뭐 어제와 마찬가지로 뭐 오후장의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비슷비슷한 양상일 거고요. 하락 자체는 뭐 극히 제한적일 거예요. 갑자기 뭐 이슈가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시장에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멈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가 중요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휴일이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이틀치 뉴욕 증시를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열릴 뉴욕 증시는 괜찮을 거거든요. 문제는 이제 월요일 뉴욕 증시가 어떨지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체크하고 보셔야 돼서 우선은 오늘은 별다른 움직임 없을 거다. 그냥 외인과 기관들도 서로 안에 눈치 보듯이 수급이 들어오니까요. 그냥 좀 차분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오늘 종목은 제가 Y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텐베거 이제 종목이에요. Y랩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는 네이버 얘기를 하면서 수시로 말씀을 좀 드려왔었고 일전부터 3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터라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수익이 나오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추천주로는 넣지는 않았지만 이번부터는 제가 지금부터 추천으로 좀 넣을 건데요. Y랩은 네이버 웹툰 상장 관련주예요.
근데 네이버가 네이버 웹툰의 최대 주주고요. 네이버 웹툰이 Y랩의 최대 주주인데 지분을 9% 이상, 9.6%가량을 들고 있어요. 네이버 웹툰이 Y랩의 지분을. 그리고 네이버 웹툰의 IP를 최다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Y랩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네이버 웹툰의 대장격으로 보시면 돼요. 이슈가 나올 때마다 미스터 블루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얘가 본질적으로 가장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Y랩 같은 경우가 앞으로 향후 한 2달에서 3달 안으로 이런 식의 급등 가능성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전처럼 요걸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Y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도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이 종목이 상장하고 나서 힘겨운 모습을 좀 보이다가 한번 슈팅 나왔었던 자리가 여기 자리, 작년 8월 자리였고요. 여기 자리 돌파하는 시점 자체가 조만간 나오기 시작해요. 상장 첫날 빠졌던 건 버려두고요. 이 자리가 체킹이 되거든요. 이번에 사실 요때 못 뚫었어요. 2월 달에 못 뚫었었는데 지금은 횡보시키면서 버티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여기를 가는 그림이 조금만 보인다면 주가는 위로 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벽 자체도 현재 거의 다 죄송합니다. 뚫어놓은 상태고 요 매물벽이 가장 두껍고 가장 가격대 많은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근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한 14,000원대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여기 요 위로는 매물벽 자체가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첫날에 상장했을 때는 그건 제외하고, 그래서 한번 여기 튀기 시작하면은 이거 무섭게 갈 수 있습니다. 6월까지 해가지고 6월 좀 넘어서 볼 수 있겠죠? 웹툰 상장 이슈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괜찮은 종목이니까 거기 맞추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려보자면은 네이버도 현재 구간대부터 해서 되돌림이 좀 나온다면은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자리 있거든요. 가격 전략으로 따져봤을 때도 이 자리가 얼마냐면 23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한 22만 원대까지는 네이버도 웹툰 이슈를 가지고서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큰 바닥을 확인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서 돌릴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1차적으로는 여기 자리 살짝 눈에 들어오고 가격 전략으로 20만 원 초반대 나오고 그 다음 22, 23으로 가는 그림이 나오겠죠. 두산 로보티스 상장할 때 두산이 움직였었던 것처럼 한 달 반 정도부터 해서 움직임이 굉장히 가팔랐거든요. 지금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이버, 그리고 네이버가 지금 실적이 너무 좋잖아요. 실적 이슈와 같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네이버 웹툰의 최대 주주는 네이버고요. Y랩의 최대 주주는 네이버 웹툰이니까 두 종목 다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셔서 추후에 또 좋은 수익을 가지고서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바로 Y랩 살펴봤습니다. 네이버 웹툰 IP를 최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6월에 있을 네이버 웹툰 미국 상장과도 관련된 그런 특징주니까요. 이 부분 앞으로도 저희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종목들이죠. 김선현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정오의 텐베거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요. 오늘 방송에서 다뤘던 핵심 내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외인과 기관 수급이 양호하고요. 오늘의 추천주는 Y랩, 네이버 웹툰 상장 관련주입니다. 오늘 오후 시장에서도 IT와 제약바이오 섹터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그리고 즐거운 투자 생활 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휴장을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